아하하. 안녕하세요. 비 때문에 다들 못 오셨네? 휴관 잘 다녀오시고요. 그럼 중개사법은 잘 하셨죠? 좋습니다. 비가 와서. 자, 오늘은 보수 나갈 차례죠? 보수. 요약집은 64쪽입니다. 자, 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요, 작년 시험에 쉬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출제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보청권은 잘 묻진 않아요. 근데 이해는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에 대한 보수는 크게,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인 중개보수가 있고요. 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비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습니다.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럼 보수와 관련해서요. 보수청권, 중개보수를 달라고 쓰는 권리예요. 중개보수청권의 발생은 언제 한다? 중개계약 시. 의뢰받을 때 바로 발생해요. 다음에 행사는 언제 합니까? 중개 완성 시에. 계약 체결 시 행사예요.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 이제 소멸에 관한 부분인데 개공의 고의과실로 이 체결된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개공의 고의과실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정도 가볍게 해주세요. 보수청권 발생 언제 한다고요? 중개계약 시에. 의뢰받을 때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판례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의뢰인과 별도로 보수 약정 안 하거든요. 근데 중개 완성 시에는 당연히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개공인 상인이죠. 상인은 상인 보수 청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완성 시에는 당연히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요, 부동산의 매도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계약 체결에 결정지역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개공이 결정지역 기여라면 보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이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했습니다.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의 한도 이거는 꼭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보수의 한도에 대해서는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뭐로 정한다고요? 시도 조례로. 그러니까 주택은 최종적으로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시고 이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라는 거 매매 교환의 경우는 1천분의 9, 0.9% 범위 내로 정해졌고 임대차 등입니다. 0.8%예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다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으로부터 발생한 한도를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조례가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점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이거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이 아닌 물건은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물건이 오피냐 오피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했는데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면 되죠. 85제곱미터면은 이제 25평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5피니까 약 40평 정도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고 전용 입식부엌과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요. 복도 갖춘 거예요. 그럼 이 5피라면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입니다.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0.5%죠. 임대차 등은 0.4%예요. 그럼 나머지 물건, 주택을 제외하고 이 5피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 상가가 있고 토지도 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있어요.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5피도 있죠. 그러면 이것은 모두 단일 한도체계로 합니다. 일방채고 몇 프로? 0.9%. 이거는 거래 유형, 매매 교환, 임대차랑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 금액 구분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중개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꼭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이걸 구분했다는 거 꼭 주의를 해주시고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요약집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잠깐 그려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인데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 이거 같다 틀리다? 같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 매매 교환입니다. 거래 금액 5천, 2억, 6억, 6억에서 9억, 9억 이상 이렇게 나눴죠 지금. 그래서 출발은 지금 0.6% 출발해요. 매매는 0.6, 0.5, 0.4. 그다음에 6억에서 9억입니다. 이건 0.5%. 이게 이제 반값 보수 그래갖고 다시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9억 원 이상입니다. 이른바 이제 고가 주택이에요. 이거는 모두 1천분의 9로 갑니다. 한도액도 있어요. 2580.
다음에 임대차는요, 거래 금액이 5천, 1억, 3억이에요. 그 다음에 3억 이상 6억 미만이 있고, 그 다음에 6억 이상이다. 그러면 임대차는 출발을 0.5% 출발해요. 매매보다 0.1% 낮죠? 그래서 0.5%, 그 다음에 0.4, 0.3, 그 다음에 3억, 6억. 여기는 이제 0.4%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6억 이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이른바 고가 임대차죠, 이거. 모두 0.8%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도액은 2030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개보수 한도액표를 적용하는 방법. 우리는 일방한도 체계이기 때문에요. 이걸 계산된 금액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엄청 잘 물어요. 주택 소재지 시도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 시도조례가 서로 틀렸어요. 뭘 기준한다? 사무소 기준이에요. 엄청 잘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합 건물이에요. 주택의 면적을 기준했어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전체에 대하여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근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 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왔었는데 이게 1층이 상가고 2층이 주택입니다.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통건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기준해서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이때는 전체에 대한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이거 실사용 면적이에요? 대장상 면적이에요? 대장상 면적이에요? 우리는 실제 용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대장상 면적으로 가요. 그럼 전체에 대해 주택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드시고 그럼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주택도 50이었고 상가도 50제곱미터였습니다. 둘이 같다면 전체에 대해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잘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보수 한도에 부가세는 포함입니까? 제입니까? 별도죠. 부가세는 별도로 간다. 그래서 그 점이 드시고 다음에 이제 보수 지불 시기는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습니다. 언제 간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완성시가 아니에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우리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 쓰라고 그랬죠. 중개보수 지급 시기 어떻게 써야 돼요? 계약 시 50%, 잔금 시 50%. 그래 쓰라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됐습니까? 자, 이 정도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계산인데요. 이거 기준금액을 뭘로 할 거냐 문제예요. 그러면 매매입니다. 매매는 매매가액으로 하면 되죠. 문제 없어요. 이거 엄청 잘 묻습니다.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어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이게 점유계정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자기 아파트 팔고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까지 소개했다는 얘기죠. 이게 점유계정인데 이 경우에는 매매만 적용합니다.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 물건일 것, 동일 당사자일 것, 동일 기회일 것.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했다. 그러면 매매만 적용합니다. 이 점이 드시고 이 교환계약은 금액이 두 개 나올 수 있죠. 뭘 기준해요? 큰 것 기준. 큰 것 기준이고 이때 보충금이 있는데 보충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충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는 전세금으로 가면 돼요.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 중개했을 때 권리금은 이거 중개보수 적용하지 않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요.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온 거예요. 미만이 나오면 전체에 대하여 뭘로 간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간다. 이것은 전체에 대하여 그렇게 합니다.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체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임대차든 오피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하는 거 다 70%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월세 곱하기 70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요.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이었어요. 이거 한 사람은 거래금이 얼마 나와요? 4천 나오죠? 근데 5천만 원 미만 됐죠? 그러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천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으로 해요. 그러면 전세 4천짜리예요. 전세 4천하고 이거하고 기준금액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전세 4천은 그대로 4천 가는 거예요. 근데 월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3,400이고 이거는 4천이 됐고. 무슨 말인지 내시죠,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되시고.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금액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가요. 그래서 이 점이 드시고 분양금액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중개보수